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He is the professor of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nd director of Hydrogen Ship Technology Center. And he will talk about the eco-friendly upcycling technology for floating marine debris reduction. And I hope that his new suggestion regarding K suggestion can be interesting to you. He is already up on the front.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재명입니다. 저는 오늘 발제 내용이 해양 쓰레기, 해양 부유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란 내용으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멀지 않은 기억이었는데요. 처음에 올해 해양 포럼을 기획할 때 해양 쓰레기와 친환경 기술, 수소 선박을 링크시키는 논의가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포럼에서 기조 세션의 발제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김영겸 기획위원장님께 이 장을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기서 친환경 기술이라고 말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수소선박 기술센터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선박은 환경오염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선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용이 확장되지 않은 미래 선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시는 바대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해양 쓰레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들이 쿠로시오 해류 또는 전 지구적인 해양 해류를 따라서 표류하다가 일정 곳에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일명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 면적보다 14배 정도 넓은 면적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 쓰레기 종류들, 기저귀 종류, 페트병을 묶어내는 노건들 혹은 플라스틱 바틀들,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분해되기까지, 자연 분해되기까지 4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결코 자연 분해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통계적으로 1년에 간접 섭취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약 840여 점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포함해서 이러한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기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 연설자이셨던 피터 톰슨 씨가 관여하고 있는 UNEA 등도 마찬가지고 주로 유엔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투입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동향입니다. 주로
육지 인근에 분포하는 해양 쓰레기의 집중 수거, 주로 해역은 포트나 리버 쪽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오션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혹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수거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태평양 쓰레기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의 가장 큰 문제 혹은 컨벤셔널 어프로치를 보자면 해양에서의 수거 그리고 단순한 운반을 거쳐서 육상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클리닝, 그라인딩, 멜팅, 리사이클링. 그래서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수거해온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혹은 저희 연구팀은 새로운 방법을 발제하고자 합니다. 한 척의 선박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수거를 하고 저장을 하고 리사이클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수행하는 선박은 에코 프렌들리 프로펄션으로 하고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고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는 선박이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친환경적이지 못한 선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선박, 그 선박을 바다 위에 떠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재활용까지 만들어내는 허브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선박의 개념 설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입니다. 연간 800만 톤 정도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보고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이 이제 이 쓰레기를 처리하러 해역에 투입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친환경 기술인 LNG 추진 기술이 활용됩니다. 드론을 띄워서 탐색을 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대상을 식별을 하고 소형 작업선을 띄워서 끌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선박의 기능을 갖춘 베슬이라면 대부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LNG에서부터 기와 계질 장치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연료전지에 연결시켜 선박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혹은 분류 가공에 필요한 모든 동력을 선박 내에서 일체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솔팅 과정 그리고 무작위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종류별 분류 혹은 1차, 2차 파쇄를 거쳐서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전 단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쇄물들이 철, 비철, 재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철, 비철 분류하는 과정 그리고 가장 핵심입니다. LNG 운반 추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해열입니다. 영하 163도에 이르는 열이 냉동고로 전달이 되고 앞선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파쇄물들이 냉동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동결되게 됩니다. 동결된 파쇄입자들은 다시 한번 파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쇄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장 미니멈 사이즈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한 필수 단계, 탈염 탈수 과정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내에 탑재된 압축 장비를 이용해서 저장과 수송이 편한 형태로 압축시키고 펠릿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콘크리트 자재, 도로 자재 혹은 재활용 목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플라즈마 가스화를 통한 발전 사업에도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나에 모은 선박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친환경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의하면 기술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확보된 기술이고 어느 정도 가용이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단지 어느 누구도 인테그레이션을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모여있는 바다에 투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다가올 미래에 혹은 우리의 후속 세대에 깨끗한 오션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해양 쓰레기 문제에 이러한 기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